안녕하세요, 스테이툰입니다. 지난 7월 24일 박승수 선수가 수원 삼성에서 뉴캐슬로 이적하면서 20번째 프리미어리거가 탄생했습니다. 뉴캐슬로서는 기성용 선수에 이은 두 번째 한국인입니다. 박승수 선수는 현재 2007년생 18세의 나이로 매우 어린 나이임에도 좋은 커리어를 밟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수원 삼성의 엘리트 코스라고 할 수 있는 메탄중, 메탄고, 수원 삼성유스, 수원 삼성 1군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K리그2의 최연소 출전, 득점, 도움 기록은 모두 박승수 선수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U17과 U20 대표팀으로도 이미 차출된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박승수 선수는 국내에서 상당히 유망한 선수로 인정받고 있는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국내뿐만 아니라 뉴캐슬의 스카우터들에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뉴캐슬이 방한한다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한국인 선수를 영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강인 선수, 김민재 선수와 약간의 링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두 선수 중 한 명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죠. 근데 박승수 선수와의 링크가 갑자기 떴고 솔직히 처음엔 의외의 인물이라서 다들 놀랐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자 다들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였죠. 왜냐하면 앞서 말한 대로 박승수 선수는 충분히 재능이 있는 선수였고 요즘 해외 구단들이 K리그의 어린 유망주들을 일찍이 데려가는 게 일종의 트렌드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훨씬 일찍 브렌트포드로 이적한 김지수 선수가 있었고 조금 먼저 이적한 토트넘의 양민혁 선수와 브라이튼의 윤도영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아직은 임대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지수 선수는 독일 2부 리그의 카이저슬라우테른으로, 양민혁 선수는 잉글랜드 챔피언십의 QPR에 이어서 포츠머스로, 윤도영 선수는 네덜란드 에레디비시의 엑셀시오르로 임대를 떠났습니다. 임대를 떠난다는 것이 마냥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직 어리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보다 한 단계 정도 낮은 수준에서 차근차근 경험을 쌓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인 성장 루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박승수 선수도 바로 임대를 떠나거나 조금 잘 될 경우 뉴캐슬 U21팀에 남아서 뛰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한국의 어린 선수가 재능을 인정받아서 꿈의 무대인 프리미어리그로 이적한 사실만으로도 매우 대단하고 축하할 일입니다. 하지만 박승수 선수가 처음부터 1군과 같이 훈련한다거나 1군 명단에 포함된다거나 하는 큰 기대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만 같은 일이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뉴캐슬의 아시아 투어에 동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적을 위해서 뉴캐슬로 갔었던 박승수 선수는 아시아 투어 명단에 포함되어서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아스날을 상대로 치렀던 친선 경기에서는 비록 출전하지는 못했지만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었습니다. 이후 박승수 선수는 마침내 뉴캐슬 소속으로 한국 땅을 밟았고 자신의 고향인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치러졌던 팀 K리그와의 친선 경기에서 80분쯤 교체 투입으로 대망의 데뷔를 하게 됩니다. 이때 짧지만 인상적인 드리블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토트넘과의 두 번째 친선 경기에서 이전보다는 약간 더 일찍 교체 투입되면서 또 다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의 경기에서 모두 좋은 모습을 보여주자 한국 팬들뿐만 아니라 해외 팬들과 기자들까지 열광했습니다. 반응들을 보면 하나같이 전부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건 비단 팬들뿐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치러진 경기만 하더라도 새로 영입된 한국인 선수니까 한국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벤트성으로 출전시킨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경기를 치르기 전 인터뷰에 따르면 에디 하우는 선수가 영입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더 평가할 필요가 있다. 아직 팀에 남을지 안 남을지 거치는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두 번의 경기를 치른 후에 박승수 선수가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임대를 떠나지 않고 U21에 남아서 훈련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단 두 경기 만에 생긴 좋은 변화였습니다. 왜냐하면 U21이라도 팀에 남는다는 건 감독의 영향력 아래에서 팀의 체계와 전술에 맞춰서 성장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임대를 떠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덜컥 임대를 갔다가 제대로 된 성장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U21을 시작으로 계속 팀에 남게 된다면 잉글랜드 홈그로운과 뉴캐슬 팀그로운 자격을 모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기회입니다. 박승수 선수에게 찾아온 좋은 변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뉴캐슬은 영국으로 돌아가서 스페인 팀들과 두 번의 친선 경기를 더 치렀습니다. 박승수 선수는 그중 에스파뇰과의 경기에 무려 선발로 출전해서 홈구장인 세인트 제임스 파크 데뷔전을 가졌고 60분가량 소화하고 교체되었습니다.
박승수 선수는 낯선 영국 무대에서 처음 하는 경기임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홈팬들과 코칭 스태프들에게 더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인터뷰에서 에디하우는 박승수가 앞으로 1군에서 훈련할 것이며 그럴 자격이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박승수 선수는 프리시즌 동안 짧은 기간에 눈도장을 제대로 찍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쪽에서 엄청난 소식이 나왔습니다. 바로 다가올 아스톤빌라와의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에서 박승수 선수가 선발 명단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리시즌에 참여했던 아카데미 선수들은 모두 U21팀으로 복귀했고 8월 14일에 경기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박승수 선수는 아카데미 선수들 중 유일하게 U21팀으로 복귀하지 않았고 경기에도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단이 공개한 1군 훈련 영상에서 박승수 선수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해외의 소식을 한국에서 단독으로 보도하는 경우 오보가 섞인 경우가 많아서 반신반의할 수도 있지만 앞서 말한 근거들이 뒷받침해주고 있어서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현재 이삭이 출전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왼쪽 윙의 주전인 앤서니 고든이 중앙 공격수로 출전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밖에 왼쪽 윙을 뛸 수 있는 조일록도 부상이기 때문에 안토니 엘랑가를 오른쪽 윙으로만 분류한다면 1군 선수들 중에서는 하비반스와 조엘린통 정도만 왼쪽 윙으로 출전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럼 박승수 선수가 적어도 3옵션 정도로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려도 전혀 이상할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중요한 프리미어리그 첫 경기이고 쉬운 상대가 아닌 만큼 출전 여부는 불투명하겠지만 교체 명단에 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 대단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박승수 선수가 이렇게 뉴캐슬에서 엄청난 시작을 보내고 있는데 에디하우는 과연 박승수 선수에게서 어떤 점을 본 것일까요? 일단 3번의 프리시즌 경기에서 유럽의 선수들을 상대로도 좋은 1대1 능력과 자신감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저희처럼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봐도 칭찬이 나오는 플레이였습니다. 에디하우도 프리시즌 동안의 플레이를 보고 수비수를 돌파하는 능력을 볼 수 있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격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훈련 태도가 좋았으며 항상 웃는 얼굴로 임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반면 보완해야 할 부분도 언급했는데요. 피지컬적으로 아직 부족할 수 있고 전술적으로 더 배워야 하며 언어 장벽이 있다고 했습니다. 에디하우가 말한 피지컬적인 부분은 경기를 소화할 수 있는 체력을 의미한 것 같습니다. 또한 박승수 선수는 직접 말하길 앞으로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 파워를 키우고 체중을 79kg에서 84kg로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계속 기회를 주면서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 언급하는 내용들이 단순 립서비스로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프리시즌 동안 보여줬던 모습이 1군 무대에서도 통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박승수 선수가 앞으로 꾸준히 교체 명단에라도 포함되거나 다른 아카데미 선수들보다 우위에 설 수 있을까요? 냉정하게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 아스톤빌라전이 교체 명단에라도 포함될 수 있는 우연치 않게 찾아온 좋은 기회입니다. 물론 박승수 선수 본인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기회를 잡은 것도 맞지만 팀의 상황이 받쳐주는 것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수선한 이적 상황과 부상으로 인해서 왼쪽 윙에 3옵션 정도로 선택될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만약 곧 영입될 예정인 제이콥 램지까지 스쿼드에 추가되면 앞으로 기회는 더 적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1군은 그렇다 치고 기존에 있던 아카데미 선수들보다도 박승수 선수가 먼저 기회를 받은 이유는 뭐냐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건 아마도 프리시즌에 아카데미의 왼쪽 윙어들 중에서 1군 선수들과 가장 합을 많이 맞춰보고 같이 훈련도 한 선수가 박승수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에디하우는 평소에도 자신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선수여도 섣불리 기용하지 않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초반에 멀쩡한 토날리 대신 윌록을 선발로 기용했던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럼 에디하우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한국에서 일종의 팬 서비스로 박승수 선수를 교체 출전해봤더니 생각보다 잘했고 그 폼이 단순히 한 경기에 그치지 않으니 선발로도 써보는 등 다시 보게 됐겠죠. 물론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는 말이 있듯이 상황이 어찌됐든 박승수 선수가 잘했기 때문에 기회를 잡은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내용은 어디까지나 제 추측이 들어간 뇌피셜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상황이나 다른 이유 없이 그냥 박승수 선수가 잘해서 선택을 받은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절대로 방심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박승수 선수의 포지션인 왼쪽 윙은 뉴캐슬 아카데미에서도 가장 선수풀이 좋은 포지션이기 때문입니다. 제2의 생막시맹이라고 불리는 트레반 사누시 임대를 떠났지만
레알과 바르샤가 노렸던 안토니오 코르데로, 제2의 흡이차라고 불리는 파크탕 살리아. 최근에 많이 주춤하지만 한때 고평가받았던 가랑쿠올, 계속 월장을 거듭하고 있는 마테우스 페레이라 등 각자 나름대로 수식어까지 붙어가며 재능 있다고 평가받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참고로 박승수 선수는 국내 언론에서 코리안 야말, 코리안 음바페라고 부르더군요. 사실 아카데미에서 역대급 재능이라고 불리다가 망하는 선수도 수두룩 빽빽이기 때문에 여기서 두세 명만 건져도 대박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박승수 선수가 시즌의 시작에서 이 선수들보다 앞섰다는 점은 고무적이지만 앞으로 치열한 경쟁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저도 뉴캐슬 팬이자 한국인으로서 박승수 선수가 꼭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번에 진짜로 개막전에서 교체 명단에 포함된다면 짧게라도 출전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우연인 줄 알았다가 나중에 그것이 운명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흥민 선수가 과거의 한 방송에서 많은 공 중에 하필 유로파 공을 껴안았었는데 결국 토트넘 커리어 마지막에 유로파를 우승한 일이 그랬죠. 지난 토트넘과 뉴캐슬의 친선 경기가 손흥민 선수에게는 프리미어리그 팀을 상대로 출전한 토트넘에서의 마지막 경기였는데요. 그와 동시에 박승수 선수에게는 그 경기가 프리미어리그 팀을 상대로 출전한 뉴캐슬에서의 첫 경기였습니다. 누군가는 억지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여기에 의미 부여해보려고 합니다. 저한테는 그 경기가 마치 박승수 선수가 손흥민 선수의 여정을 이어받는 그림으로 보여졌습니다. 마침 두 선수의 포지션이나 프로필이 비슷하기도 하고요. 나중에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었음이 밝혀지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박승수 선수가 최근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보다 잘하고 싶어요.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말처럼 언젠가는 박승수 선수가 손흥민 선수 못지않은 혹은 더 뛰어난 선수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